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당시 82세였던 박 할머니였어요.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이었죠.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병원에서만 비밀로 알려드리던 마법의 습관을 모두 공개할게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약 처방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혈당이 높아 절망하고 계신 분들, 박할머니가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진료했던 68세 김 어르신 같은 경우, 처음 오셨을 때는 혈당이 200 넘게 나와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발가락 잘리는 건 아니겠죠?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자 김 어르신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관리법과 약물 치료를 6개월간 꾸준히 병행하신 결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 후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선생님, 박할머니 이야기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박할머니 이후 30년간 연구하고 발견한 특별한 방법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박할머니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30년간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혈당을 잡는 4가지 핵심 비법을 포함해서 당뇨와 관련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만 해야 하는 병이다.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현미밥만 먹으면 된다. 저는 이 모든 말들이 잘못되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미밥. 많은 분들이 현미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는데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현미는 충분히 12시간 이상 불려서 드시거나 발화현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혈당을 잡는 보물 음식과 5가지 황금 원칙.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만 바꾸면 혈당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혈당을 잡는 보물 음식 3가지 현미밥과 잡곡밥, 들기름, 그리고 청국장입니다. 이 3가지 음식과 함께 5가지 황금 원칙을 지켜보세요. 첫째, 단백질 충분, 탄수화물 적당히. 아침 식사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남은 절반의 절반 이상은 단백질로 채우고 나머지를 통곡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세요. 단백질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함께 먹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근육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육류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건강한 단백질 식품이 정말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등심 같은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계란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는 물론
견과류와 씨앗에도 좋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가장 쉬운 실천법 몇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세요. 채소를 먼저 먹어 식이섬유가 장에 보호막을 만든 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셋째, 밥과 죽은 식혔다 먹기. 밥이나 죽을 식혔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 소화가 늦춰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이건 마치 딱딱한 검처럼 소화가 잘 안 되는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죠. 넷째, 규칙적인 식사.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혈당 안정에 좋습니다. 다섯째, 새콤한 맛 곁들이기.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성분은 혈당 반응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5가지 원칙을 지킨 환자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조차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분 진료 시간에 이 모든 걸 설명하기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일부 의료진들도 이런 세세한 생활관리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끝이었죠. 혈당 관리 성공을 위한 4가지 핵심 비법. 그렇게 30년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혈당 관리에 성공한 환자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약물 치료와 함께 특별한 4가지를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당뇨 진단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약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단 것 좀 줄이세요. 그리고 끝. 맞죠? 그럼 집에 가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 드셨죠?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첫째, 활성산소를 잡는 비타민 C의 힘. 혹시 뉴스에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암말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비타민 C 주사를 맞는다는. 실제로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항암 치료와 함께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주입했더니 평균 생존 기간이 2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타민 C가 당뇨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이 우글우글 생겨나요. 이 녀석들이 혈관을 공격해서 구멍을 뚫고 상처를 내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려 버려요. 이 활성산소는 마치 우리 몸속의 녹슨 쇠와 같아요. 박할머니의 발가락도 바로 이 활성산소들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요. 마치 인옥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청소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재료거든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6시간 정도만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는 부족해요. 하루 3번 식사 사이사이에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가 약한 분들 계시죠? 빈속에 비타민 C 드시면 속 쓰려요. 그럴 때는 밥 한 숟가락 먼저 드시고 비타민 C 삼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사 계속하세요. 과일은 당뇨의 독이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과일에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과일이 있고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과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무조건 다 끊어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과일 완전히 끊으신 분 계시죠? 댓글로 과일 끊었어요 라고 써보세요. 둘째, 혈관 청소부 강황의 놀라운 효과. 이제 3번째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강황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 말이에요. 강황은 우리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소방차 역할을 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에 염증이 계속 생겨요.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잘못 드세요. 강황을 그냥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강황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요리에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강황가루는 밥 지을 때 한 스푼, 혹은 나물 무칠 때 기름과 함께 넣으면 됩니다. 카레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번거로우시면 밥에 강황가루를 넣고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 드세요. 흡수율을 높여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속이 쓰려요.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중요한 주의사항: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피하세요. 강황이 담낭 수축을 촉진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브레이크 생강의 마법. 마지막 네 번째 비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예요. 특히 식후에 혈당이 확 치솟는 걸 예방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박할머니가 50년 전에 생강차라도 꾸준히 드셨다면 정말 달랐을 텐데요. 생강은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기 부담스러우시면 얇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물에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혈당을 다스리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점: 생강도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빈속에는 드시면 안 되고 따뜻한 차로 만들어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마법의 향신료, 계피와 올바른 과일 섭취법.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어요. 피해야 할 과일 수박은 혈당을 엄청나게 빠르게 올려요. 좋은 과일들: 바나나, 포도,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배, 체리.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당이 많아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천천히 올리는 과일 중 하나예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계피 있으세요? 그냥 향신료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계피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향신료예요. 계피의 향긋한 냄새를 내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밥 지을 때 한두 조각 넣거나 숭늉 끓일 때 넣어 향을 즐기세요. 커피나 요거트에 아주 소량만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 스푼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식후나 식간에 조금만 드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김할아버지의 기적. 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받고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70세 최어르신이 갑자기 진료실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진작 이런 걸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바보였잖아요. 최어르신은 20년간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들쭉날쭉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만 실천하니까 혈당이 완전히 안정되셨거든요. 그날 최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20년 동안 저는 뭘 한 거예요? 왜 의사들은 이런 중요한 걸 안 가르쳐줘요? 최어르신도 여름마다 수박을 드셨대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수박 한 조각 드시고 나면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갔대요.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몸에 좋은 과일들이 있어요.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배, 체리.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여기서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습관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약만 믿고 살았어요.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면서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가 몸속에 쌓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먹은 만큼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그러면 당뇨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도 중요하셨겠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박할머니도 최어르신도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4세 김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혈당이 300을 넘나들고 시력도 나빠지고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환자는 매년 2만 명이 넘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포기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나이에 뭘 바꿔봤자.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저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해볼게요. 뭐든 시켜보세요. 김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어요. 식사는 채소부터,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식후 생강 우린 물 한 잔. 비타민C는 하루 3번 나눠서 계피 가루를 요리에 살짝살짝. 그리고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3개월 후에 김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까맣게 변했던 발가락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흐려졌던 시력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할아버지의 혈당이 90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 지금 20년 전보다 몸이 더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요. 여러분, 김할아버지가 74세에 이런 변화를 이루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김할아버지 이야기 들으시고도 그럴 수 있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김할아버지의 사주 단계별 프로그램. 김할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순서예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며칠 안 가서 포기해버려요. 김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셨어요. 1주차 식사 순서만 바꾸기. 채소부터 먹기. 2주차 비타민C 추가하기. 하루 3번. 3주차 생강차 시작하기. 식후 한 잔씩. 4주차 계피와 강황 요리에 활용하기. 그리고 매주 30분씩 걷는 시간을 늘려나가셨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어요. 절대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듣고 내일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3일도 못 가요. 김할아버지처럼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하세요. 1주차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무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왜 발가락을 잃었을까요? 최어르신은 왜 20년을 헤맸을까요? 김할아버지는 왜 74세에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박할머니와 최어르신은 당뇨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셨죠.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작은 마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포기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핵심 비법들, 올바른 식사 순서와 보물 음식 3가지, 활성 산소를 잡는 비타민C의 힘, 혈관 청소부 강황의 놀라운 효과, 혈당 브레이크 생강의 마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김 할아버지도 74세에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를 드릴게요. 약물 치료는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하는 보안 요법이에요.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댓글로 성공 스토리를 올려주시길 기대해요. 선생님, 덕분에 혈당이 안정됐어요. 가족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기쁜 소식들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